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기분만 필요할까요? 쇼핑을 할 때는 신이 나지만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는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마지못해 떨떠름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잘했다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억누르면 뇌와 신체가 부담을 느끼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행복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자는 것은 감정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대응하자는 것이지 나쁜 감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혹시 지금 우울해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피곤해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행복이 뭘까요? 오늘은 행복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슬프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 읽어볼게요. 행복의 뇌과학, 엠마 헵번, 옴기니 노보경, 출판사는 이나우스 북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다양합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수백, 수천 개나 되고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그 감정의 수만큼 많을 거예요. 이렇듯 행복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특정한 순간에 느낀 특정한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 감정은 일시적이며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을 42번 한다면 그는 42번 전부 다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순간적인 긍정적 감정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겁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늘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줄이면 되니까요. 멋지고 쉽죠? 더 이상 책도 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마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늘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항상 기분이 좋다면 오히려 그 기분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뇌가 우리를 기분 좋지 않게 할 수도 있고 특정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속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또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려다 보면 감정 전체의 크기가 줄어들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확률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행복해지려면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지만 행복이 긍정적인 감정의 크기만큼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착각하는 가장 큰 오류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높은 빈도의 긍정적인 감정과 낮은 빈도의 부정적인 감정이 조화를 이룰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의미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행위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후부터 의미는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간 삶의 중심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지요.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 바람직한 삶의 본질에 관한 토론에서 빠지지 않는 두 가지 개념이 바로 헤도니아와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쾌락주의라고도 하는 헤도니아는 순간의 감정과 기분 좋은 감정 등 기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자기 실현적 삶을 의미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일수록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오래 산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행복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행복학자가 아닌 심리학자랍니다. 그래서인지 행복만으로는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행복하십니까? 혹은 행복하시나요? 라는 질문의 의미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안녕감은 행복을 포착하는 더 나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행복한가요? 보다는 안녕하시지요?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몰라요. 행복과 안녕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웰빙 연구센터에 따르면 안녕감은 우리가 이야기한 행복의 모든 요소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삶의 가치에 대한 신뢰도, 일상의 감정 경험, 정신적 안녕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본질적으로 안녕감은 인간의 정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건강은 낮은 안녕감에서부터 높은 안녕감, 플로리싱까지 단계별로 범주화되어 있고요. 특히 플로리싱이라는 마지막 단계는 삶에서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가지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삶, 플로리싱 단계의 삶, 그리고 행복하냐는 질문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를 충족시키는 삶, 안녕감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그 삶이 제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앞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했으니 이제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행복에 대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방식, 선택, 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보기에만 그럴싸한 재료들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먹기 전에는 군침이 돌겠지만 먹고 나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입안 가득 씁쓸함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넣고 빼야 하는지, 언제 잘못된 재료를 넣은 건지, 왜 맛있을 거라고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행복에 대한 오해는 광고, 미디어 등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행복에 대한 오해를 알고 나면 행복 샌드위치의 재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원하는 바를 다 이루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화책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저는 딸에게 이 문장을 다르게 읽어주곤 했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2년 후에는 다투고 싸웠답니다. 좋았던 때도 꽤 많았지만요. 라고요. 이렇게 읽으면 제 딸은 너무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결혼, 직장, 배우자, 자녀 등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도착 오류라는 욕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혼하면, 원하는 직장을 얻으면, 멋진 외모를 가지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곳에 도착해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마음가짐은 미래의 행복만 강조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로지 미래만을 위해 오늘을 다 바치다가 정작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못 느낄 수도 있지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가본 적도 없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는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2.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해피랜드, 모든 꿈이 실현되는 마법 같은 곳. 인간의 존재 목적이 인생의 고난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장소를 찾는 것이고 그곳이 해피랜드라면 맞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그 해피랜드행 티켓을 팔고 싶네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부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슬픔, 행복은 순간이라는 진리의 깨달음에서 오는 좌절감 등 그곳에 간 사람들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불만이 쏟아질 테니까요. 안타깝지만 그곳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피랜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그저 잠시 방문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이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더 빛나 보이는 것은 행복하다는 감정 자체가 일시적이고 그 순간의 감정이 다른 감정과 대비되어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나쁜 감정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입니다. 그러니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어떤 상황에서건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못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타고난 기질이 있어야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거라면 그렇지 못한 누군가는 그럼 난 안 해 라며 아예 시도조차 않고 처음부터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험 및 소통 방식과 맞물려서 변화하듯 우리의 성격도 시간과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기질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은 유년 시절부터 미래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세상과의 소통 방법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우리 뇌는 처음부터 이미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와 행복 패턴을 학습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행동이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요. 이는 모든 심리치료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심리치료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뇌가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리치료로 나빴던 기분을 개선한 사례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4. 행복은 부정적인 감정과는 거리가 먼 거야. 감정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만 필요하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분이 좋을 때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분노나 슬픔은 나쁜 감정일까요?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을 때 분노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이 감정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행동 아닐까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기분만 필요할까요? 저는 쇼핑을 할 때는 신이 나지만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는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마지못해 떨떠름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잘했다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감정을 억제하기만 하면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죄의식이나 죄책감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불쾌감도 2배로 늘어나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억누르면 뇌와 신체가 부담을 느끼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행복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자는 것은 감정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대응하자는 것이지 나쁜 감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5. 행복하지 못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어. 매일 아침 행복하자라고 결심하면 온종일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며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꿈속에서는 하늘 위의 구름에서 떠다닐 수 있지만 현실 속의 우리는 진흙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행복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심이나 선택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 같은 심리학자가 필요할 리 없죠.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행복이 그런 거라면 불행한 사람은 여태까지 불행을 선택한 걸까요? 이는 개인의 삶의 발자취, 문화적, 환경적, 제도적 요인, 신념체계, 뇌의 메커니즘, 행동 패턴 등 복잡한 모든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말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접근이지요. 저는 심리학자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큰 슬픔이나 고통을 겪고는 합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행복 전문가인 심리학자들은 뇌를 보편적 편견과 신념체계에 쉽게 흔들리고 감성 형성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의 뇌, 생각, 행동이 어떻게 행복을 방해하는지를 인지하고 이를 관리하고 대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 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행복으로 이끄는 요소들을 이해하여 일상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6. 행복은 이기적인 거야. 행복의 기준은 자기 만족에 있다며 아예 관련된 생각을 없애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행복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모두 이기적인 감정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마음은 가까운 지인들, 넓게는 사회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정감이 높아지면 타인을 배려할 여력과 인내심이 커지고 이해심도 더욱 깊어집니다. 행복과 배려, 이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결코 이기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감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는 행복이란 삶에서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가지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특정한 한 순간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 좋은 감정만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것을 안녕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기분은 어떤 맛일까? 어제는 달콤한 초콜릿이었는데 오늘은 씁쓸한 커피 한 모금 같아. 영원한 건 없다는 걸 또 배웠네. 나만의 행복 샌드위치를 만들래. 기쁨이란 재료만으론 부족해. 눈물이란 소스를 조금 뿌리고 의미라는 빵으로 감싸는래. 이 모든 맛이 다 나인걸, 나의 안녕인걸.
있냐고 그 질문은 너무 어려워. 안녕하세요. 그 인사 속에 모든 답이 있었던 걸까. 나의 삶이 안녕하길, 그저 평온하길. 오늘 나의 샌드위치는 조금 짜고 조금 쉬고 그래도 괜찮아. 맛있다 나의 안녕.